감성 친구들. 자, 오늘은 열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드디어 8단원에 왔네요. 9단원까지 하면, 2학년 과정이 끝난다, 그치? 자, 과학이 어렵지 않죠. 과학을 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은 과학을 하지도 않고 막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과학은 어렵지 않은 과목입니다. 아주 재밌는 과목. 맞지, 맞지, 맞지. 자, 세뇌시키자. 자, 첫 번째, 온도와 입자의 운동인데, 나름 물리 파트입니다. 물리 파트 중에서 좀 쉬운 파트야. 그리고 예전에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바뀌면서 살짝 더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서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온도와 입자의 운동 해서 자, 정의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온도부터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온도가 과학에서 말하는 온도는 뭐냐면 어떤 물체의라고 해야 되겠죠?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과학이니까 뭘로 나타내야 된다?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근데 실제로 온도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죠. 맞죠? 근데 이제 물리나 지구과학에서 많이 쓰는 온도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리고 섭씨 온도가 태어나기 전에 화씨 온도라고 해서 미국에서 많이 쓰는 온도도 있어. 그러면 우리 섭씨 온도는 어떻게 나눴냐면 물의 어는 점을 0도, 물의 어는 점을 0도시라 하고 자, 그 다음에 끓는 점 몇 도인지 아나요? 끓는 점을 100도라 하고 그 구간을 100구간으로 나눈 것. 자, 이거를 섭씨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단위는 도씨를 써, 도씨. 뭐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워낙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절대 온도인데 절대 온도는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0K로 잡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요즘에는 절대 온도가 빠졌는데 우리 그걸 0K로 잡아서 막 수치로 변환시키는 건데 뭐 구하라고 선생님께서 얘기 안 하시면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뭐 일단 절대 온도를 구하는 공식을 먼저 적어주면 절대 온도는 단위는 K입니다. 켈빈이라고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단위는 K고 도시에다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 273을 더하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섭씨 온도가 10도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273을 더하면 283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걸 절대 온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화씨 온도가 있는데 화씨 온도는 똑같이 물의 어는 점을 32도F로 잡고 자, 그 다음에 물의 끓는 점을 212도F로 잡았어. 그리고 그 구간을 몇 구간으로 나눴냐면 180등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화씨 온도라 하고, 자, 얘를 도F. 자, 이렇게,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화씨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 화씨 온도는 학교에서 얘기 안 했으면 상관없습니다. 자, 화씨 온도 도F는 섭씨 온도, 섭씨에다가 온도에 곱하기 5분의 9를 해주면 돼. 5분의 9. 자, 그리고 플러스 얼마를 해주냐면 시작이 얼마부터 시작한다 했죠? 32부터 시작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 32. 요렇게 해주면 화씨 온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만약에 섭씨 온도를 구하시오 하면은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혹시라도 학교에서 언급을 해줬으면 요런 방법으로 구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입자의 운동인데 자, 우리 입자의 운동과 온도의 관계를 볼 건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온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체의 온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자의 운동이 둔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자 운동과 온도와의 관계를 보면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가? 활발한 정도를 온도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온도는 어떻다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뭐라고 얘기한다? 온도라고 표현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자, 얘가 지금 입자가 운동하고 있어. 나름 3D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꺼놨습니다. 그래도 뭔가 입자의 운동을 하는 게 느껴지죠, 맞죠? 그래서 자, 얘는 입자의 운동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얘는 둔하다. 그러면 온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온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 온도가 낮다.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온도가 높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열의 이동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1000% 나옵니다. 알겠죠? 자, 열의 이동 방법에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전도라는 방법이 있어. 자, 전도에서, 자, 중요한 용어는 고체라는 용어입니다. 자, 고체에서 어떤 아이들이 이웃한 입자들 사이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자, 반드시 전도는 고체라는 어떤 고체에서 이웃한 입자들 사이에 서로 충돌을 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보고 예를 할게요. 자, 지금 가열을 해줬어. 자, 가열을 하면 여기에서 열이 생겼겠죠, 맞죠? 그러면 이 입자들이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충돌에 의해서 입자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자의 흔들림이 세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옆에 친구를 충돌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충돌되면 그 옆에 친구도 계속 충돌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점점 이동하는 방식을 뭐라 부르냐면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 됐죠? 그러면 자, 우리 주변의 전도의 예가 자, 뜨거운 국에다가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봐.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넣어놔. 을 담궈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조금 이따 숟가락을 만져봐. 숟가락이 어떻겠니? 뜨겁겠지, 맞지? 맞나요? 자, 숟가락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전도겠지. 더워진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국이 있는데 완전 뜨거워진 국이야. 근데 거기에다 숟가락을 이렇게 담궈놨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은 담그지도 않았는데 자, 이 부분만 담궈놨습니다. 근데 이웃한 고체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여기까지 열이 전도되면서 숟가락 손잡이 부분이 뜨거워진다. 이런 것들이 전도가 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열의 전도 방식 중에서 추운 날 실외의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차갑게 느껴진다. 근데 실제로 온도를 직접 재면은 나무로 된 의자나 금속으로 된 의자가 온도가 똑같아. 왜냐면 우리 뒤에 가면 열평형을 배울 건데 그때 보면은 이제 외부 온도가 만약에 영하 10도잖아? 그럼 물체의 온도도 영하 10도가 돼. 외부의 온도가 10도면 물체 온도 10도이기 때문에 나무나 금속이나 똑같아. 근데 내가 그걸 만지는 순간 전도가 엄청 빨리 일어난 거야. 그래서 금속의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도 현상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냄비 있잖아, 냄비. 그리고 프라이팬.
이런 거는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열을 해주면 전도가 잘 일어나게 해요. 하지만 손잡이는 뭘로 만들었다? 비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이렇게 고체에서 이웃한 고체끼리 열을 전달하는 방식은 전도 이렇게 얘기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열의 전도 정도인데,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같을까요? 다를까요? 종류에 따라 전도되는 정도가 달라. 도가 다르다. 됐죠? 자, 그러면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은 어떤 거냐 하면 금속입니다. 그럼 잘 전도되어서 뭔가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전도가 잘 되는 물질을 하고, 냄비 바다, 냄비. 자, 그 다음에 밥솥. 자, 이런 것들은 밑에 가스레인지에서 가열해주면 주변에 있는 걸로 계속 전도를 시켜야 될 거잖아. 맞지? 자, 이런 것들은 전도가 잘 되는 물질이고, 열의 전도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이 있어. 이런 아이들은 주로 뭐냐면 비금속입니다. 자, 비금속은 전도를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비금속, 플라스틱, 나무, 천. 자, 이런 것들은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이겠죠. 됐죠? 자, 그러면 전도가 잘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실생활에 이용한단 말이야. 어떤 거냐면 냄비 손잡이. 자, 그 다음에 냄비 받침. 자, 그리고 튀김 젓가락. 그 다음에 오븐 장갑. 자, 이런 것들은 전도가 잘 안 되게 만들어진 물질이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을 전달하는 방식의 열의 이동 방식에 대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놨게요.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자, 입자가 직접 이동합니다.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해.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열이라는 아이가 있으면 고체 같은 경우에는 충돌하면서 옆에 열을 축축축축 보내준다면 얘는 직접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고체는 직접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열만 전달해준다면 액체나 기체는 자기가 열을 품고 직접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류로, 자, 여기 보면 지금 냄비 바닥은 전도가 잘 되는 물질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 가열한 열이, 자, 냄비 바닥에 왔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입자들이 어떻게 됐다? 자, 여기에 입자들이 뜨거워졌겠지. 물 입자들이. 그러면 얘가 직접 이렇게 위로 합니다. 위로 올라가. 그러면 이 가열된 물 입자가 위로 올라가면 덜 가열된 아이가 이렇게 밑에 오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시 얘가 다시 가열이 되고, 또 가열이 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가열된 아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물 전체가 뜨거워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이런 것들을 대류라고 얘기하는데, 자, 대류의 현상에는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물이 내려간다. 자, 이런 것들이 대류 현상이야. 대류는 너네들 많이 들어봤잖아. 맞지?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물을 가열할 때 어떻게 하죠? 위를 가열하는 게 아니잖아. 물 아래만 가열을 해도 물 입자가 뭘 하냐면 대류를 일으키겠죠. 대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가열이 된다. 가열이 된다. 그죠? 자, 이거를 대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아까 전에 것도 다시 한번 적을게요. 자, 옆에 보면, 이렇게, 자, 열을 얻은 아이는, 따뜻한 물은 위로 이동한다, 맞지?
너네들도 처음엔 글자 예쁘게 쓰다가 점점 엉망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아이는 여기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아이는 아래로 이동한다. 됐죠? 자, 여기 대류고, 대류는 액체나 기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전도는 고체에 의해서 전도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이야. 복사인데, 자, 열이라는 아이가, 열이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하는 방법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전도가 있고 복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이동하는 거. 그래서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한다. 너네 태양 복사 에너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맞지? 자, 그래서 태양의 열은 지구로 직접 전달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스터나 오븐 으로 요리를 한다. 열이 직접 음식에 닿는 거야. 알겠죠? 에어프라이어하고는 조금 다르죠. 물론 에어프라이어도 직접 닿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직접 닿는 걸 직화라고 표현하거든. 직화. 근데 에어프라이어는 공기를 가열시켜서 공기를 계속 대류시켜서 그 뜨거워진 공기로 요리를 하는 거잖아. 맞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직접 내 몸에 열이 닿는 거야.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낀다. 자, 요런 것들. 자,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 우리 학원에도 체온 재는 게 있는데 그게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겁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물체나 사람한테서 직접 나오는 열을 측정한 거야. 그래서 물체나 사람의 촬영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어. 자, 이런 것들이 직접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가는 것을 복사라고 표현합니다. 복사.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태양은 주변에 거의 여기가 진공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열을 전달해 줄 게 없단 말이야. 맞지? 근데 얘가 열이 직접 어떻게 한다? 직접 지구로 이렇게 전달돼서 오는 거야. 그래서 직접 오는 것을 지구의 전달 방법이야. 물론 그거에 의해서 뭐 온실 효과 하는 거 들어봤겠지만 그거는 기체가 그 열을 받아서 가열이 되는 효과를 우리는 온실 효과를 하고 실제로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건 직접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난로 앞에 있으면 얘가 직접 오는 열에 의해서 따뜻해지잖아. 여기 만약에 뭔가 이렇게 은박지 같은 걸 아주 얇은 은박지로 가리면 직접 오는 열이 반사되어서 차단돼. 그러면 내가 이 다리 부분, 손 부분은 은박지로 가리고 다리 부분은 안 가렸다 했을 때 다리 부분은 따뜻한데 손 부분은 별로 안 따뜻하게 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복사에 의한 열의 전달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혹시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까봐 한 번 더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여기가 이 책 있지, 책. 자, 책이 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이 열을 전달해 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자, 슝 하고 이렇게 집어 던져서 여기까지 도달을 해. 여기까지, 여기서 던졌나? 자, 요 슝 해서 도달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열이 직접 이동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복사에 비유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책을 던지고, 넘기고. 그래서 여기에서 넘기고 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것. 이런 거는 얘 자체가 움직이진 않잖아. 맞죠? 움직이진 않고, 이웃한 분자나 아니면 입자에 열을 전달하는 거지. 이런 걸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전도. 그러면 이 친구는 고체 입자에 해당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열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얘가 열을 받았어. 그러면 직접 들고 이동을 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기체나 액체에 해당하는데 열을 받으면 직접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비유한다? 대류에 비유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개념 속속할 문제인데 반드시
풀어보고 채점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다 풀었죠? 자, 1번. 가다 중 온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골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딱 보면 순서대로 또 쓴다. 열심히 안 보고 맞지? 자, 온도가 제일 높은 건 제일 활발한 걸 찾아야 되겠지. 제일 활발한 건 다입니다. 가장 높은 건 다. 순서대로 쓰라 했죠? 그러면 제일 둔한 건 가장 안 움직이는 걸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어떤 것이다? 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전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접 이동하여, 이거는 복사다, 복사. 자, 그 다음에 고체에서 주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 맞습니다. 이웃한 입자들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된다. 맞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복사나 대류를 사용해야 돼. 자, 그 다음 3번에 자, 찬물, 따뜻한 물 누가 위로 올라갈까요?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겠죠. 됐죠? 자, 그리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간다. 뭐에 의한 현상이다? 액체니까 대류에 의한 현상이다. 됐죠? 자, 여기에서 기체, 고체, 액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이다 했는데 자, 얘들 둘 다 됩니다. 기체나 액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 방법.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온다, 맞지? 자, 이거는 고체를 타고 오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전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전도. 자, 그리고 냄비의 아래쪽을 가열하면 냄비 속 물속이 전체적으로 데워진다. 이거는 뭐다? 대류에 의한 현상이야. 자, 그리고 불 옆에 있으면 열이 직접 손바닥에 닿아서 따뜻하겠죠. 자, 이거는 복사에 의한 현상이다. 어렵지 않죠? 자, 태양의 열이 우주 공간을 지나 지구로 전달된다. 이거는 뭐죠? 복사.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어컨을 켜면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 이거는 대류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늘진 곳보다 햇빛이 드는 곳이 더 따뜻하다. 자, 이거는 친구들이 많이 틀릴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위에 한번 내가 아까 전에 복사의 예를 좀 덜 하고 갔는 것 같은데 자, 뭐 다 했나요? 자, 복사의 내가 안 한 거다, 맞지?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 이렇게 있잖아. 자, 여기에 뭐 파라솔 같은 걸 이렇게 쳐놨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고, 여기에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자, 여기에 기체 분포나 여기에 기체 분포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햇빛이 비추는데 얘는 이 파라솔에 가려서 얘가 여기 이 사람은 그늘져 있으니까 이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덜 더운데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햇빛이 직접 닿겠죠.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덥다. 이것도 뭐에 의한 현상이다? 복사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밑에 가서 그러니까 얘는 그늘진 곳보다 햇빛이 드는 곳이 더 따뜻한 건 복사. 자, 그 다음에 뜨거운 국의 숟가락. 얘는 전도가 되겠죠. 그 다음 철봉 같은 게 차갑게 느껴지는 것도 전도 현상.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열인데 두 번째 나오는 게 단열이야, 단. 단자는 어떤 거냐 하면 차단한다는 거야. 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끊을 단, 그 다음에 열자입니다. 그래서 단열은 자,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 자, 우리는 이걸 단열이라고 얘기하는데 물체의 온도 변화를 줄여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있잖아. 열의 이동 방법이 앞에 뭐였었지? 열의 이동 방법이 전도가 있었죠. 자, 두 번째 뭐 배웠죠? 대류를 배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배웠지? 복사를 배웠지. 그러면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막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단열로 많이 쓰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보온병이잖아. 맞지? 자, 보온병인데, 자, 일단 이중마개의 플라스틱이야. 물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은 아까 전에 뭐가 잘 안 되는 물질이다?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이잖아. 그래서 근데 거기에다가 안 되는 물질을 2번이나 해놓으니까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준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중벽이야. 그래서 여기 한 벽이랑 여기 한 벽인데 긋다 대고 여기에 중간에는 진공, 공기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서 빈 공간이야. 공기 없다. 그래서 빈 공간이기 때문에 자, 일단 고체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 맞지? 얘가 중간에 띄워져 있어. 그러면 전도가 잘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빈 공간이니까 기체나 액체가 채워져 있지 않죠. 그래서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합니다. 바깥쪽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안에 게 나가는 것도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은도금이 되어 있는데 은은 열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열을 튕겨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주는 게 은도금된 벽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집을 한번 볼게요. 집. 됐나요? 자, 벽돌을 쌓아놓으면 자, 벽돌이 그렇게 크게 단열이 되진 않아. 근데 벽돌 사이에 뭘 집어넣냐면 스타일리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스타일리폼 안에는 얘가 밀도가 작고 공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 뭐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냐면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중창은 옆에 있는 이중벽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중창은 뭐를 차단해줘? 전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차단해주고 자, 그 다음에 공기인데 자, 이중창 사이의 공기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준다. 물론 진공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진공을 만들기가 좀 힘들어서 최대한 공기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요 사이를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창을 하는 건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준다. 만약에 이 사이가 진공이 되었다. 그러면 뭐도 차단해줄 수 있다. 진공이 되었으면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도 차단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 단열재는 어떤 거냐 하면 열의 이동을 잘 막는 것. 알겠죠? 자, 그래서 잘 막는 것. 자, 이런 걸 단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사용하는 단열재에 솜, 스타이로폼 많이 하는데 자, 얘는 뭐가 들어있냐면 내부에 공기가 많아. 자, 공기가 많아서 자, 전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기층이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그냥 이렇게 빽빽한 거보다 공기가 있으면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 줍니다. 해준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공 상태야. 자, 진공 상태는 중간에 끊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진공이 아니고 전도와 뭐를 막아주냐면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 줍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도도 잘 안 되고 대류도 잘 안 돼. 자, 그리고 은도금, 은박지, 알루미늄 박을 얇게 입히게 되는데 원래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전도가 잘 일어나잖아. 맞지? 근데 뭐 이중창이나 이중벽이나 이런 데다가 얇게 입혀 놓으면 얘가 뭘 해주냐 하면은 열을 반사시켜줘. 열을 반사시켜 주기 때문에 자,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도 막아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단열을 이용한 거. 그러니까 열을 잘 보관하거나 아니면 온도 변화가 잘 안 나타나게 해주는 물질. 그런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아이스박스인데 아이스박스 안에는 주로 뭘로 돼 있냐면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사이에 뭘 집어넣냐면 스타일폼을 집어넣습니다. 폼을 집어넣어서 내 외부의 열을 차단해서 내부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야. 알겠죠? 주로 아이스박스는 내부를 차갑게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소방관의 방열복인데 소방관 입은 그 옷 보면은 있잖아. 열을 차단해줘야 되나? 안에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들은 특수 소재를 사용하는데 열을 불에 타지도 않아야 되고 열을 잘 전달하면 안 되는 물질의 소재를 사용합니다.
당연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방한복인데 우리 겨울에 입는 옷을 방한복이라고 얘기해. 얘는 열을 차단하는 거고 방한복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안에 뭘 많이 집어넣었다? 솜을 많이 집어넣었어. 그래서 공기층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너네 그 옷에 보면 이렇게 잠바 있잖아. 요즘 애들은 잘 안 입지만 잠바 속에 등판에 보면 은박지 있지, 은박지. 그럼 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데 이 은박지 같이 생긴 아이가 다시 반사를 해주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차단해주겠지. 맞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열을 이용한 방법이고 얇은 옷 여러 번 겹쳐 입으면 옷 사이사이에 공기층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기층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열의 이동을 막아줘. 공기층이 많아지면, 근데, 공기층, 그러니까 그냥 공기층이 없는 것보다 공기층이 많을 때 열의 이동이 덜 일어나게 돼. 그리고 커튼을 설치한다든지 카펫이나 담요를 깐다든지 옥상이나 벽면에 식물을 심는 것 이런 것들도 주택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얘들이 품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단열 효과를 가지는 것.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의 이동을 할 때 열 기구들 아니면 차갑게 하는 기구를 냉난방 기구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그러면 알아놔야 될 게 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면 이건 대류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난방기는 아래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게 효율적이고 냉방기는 어디에 설치해주는 게 효율적이다? 위에 설치해주는 게 효율적입니다. 첫 번째 거기 보면 난로인데 난로에 의해서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겠지. 근데 난방기를 위에 설치하면 계속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밑이 따뜻하지 않아. 그래서 밑에를 가열하면 위로 올라가고 위에 덜 가열된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한다. 그래서 그래야지 위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반대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자 에어컨은 차갑게 하는 거잖아. 맞지?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를 차갑게 하면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의 공기가 다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뭐해진다? 시원해진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세요. 난방기는 아래, 냉방기는 위에. 알겠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주세요. 여기에 자 에어컨은 어디에다 다는 게 좋다? 위쪽에 다는 게 좋고 난로는 어느 쪽에 다는 게 좋다? 아래쪽에 다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열평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얘기를 해. 됐죠? 자, 그러면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수치로 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얘기해. 열량. 이동은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거를 수치화시킨 걸 열량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위로는 뭘 쓰냐면 CAL 해서 칼로리 또는 KCAL 해서 킬로칼로리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1kcal는 1000칼로리 뭐 요 정도는 알 수도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열을 얻으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활발해지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열을 잃으면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밑에 가면 우리 열평형이라고 되어 있어. 자, 열평형은 온도가 어떤 물질이냐면 다른 두 물체를 뭘 하냐면 접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시간이 지나. 자,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 이때를 열평형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 봤을 때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을 시켜. 그리고 온도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열 평형에 도달하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지금 얘는 온도가 높은 물체야. 그리고 얘는 온도가 낮은 물체인데 누가 움직이냐면 열이 움직입니다. 열.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입니다. 누가 이동한다? 열이 이동해.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신기하죠? 맞죠? 자, 시간이 흐르면 자,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인데 둘 다 색깔이 똑같아졌죠? 맞죠? 온도가 같아졌다. 온도가 같아지면 열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어떻게 하냐면 열을 잃어. 온도가 낮아진다. 자, 반대로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어. 온도가 높아진다. 자, 그래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그러면 우린 이때를 어디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한다? 열 평형에 도달했다.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온도가 높은 물체가 이른 열량이요. 양과, 자,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 서로 같다. 근데 너네들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잘 들으세요. 자, 여기가 40도였어. 자, 그럼 여기가 15도였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열 평형에 도달하면 온도가 몇 도가 될까요? 하는데, 자, 얘랑 중간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는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얘랑 열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그거는 뒤에 가면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그래서 40하고 50하고 중간 딱 쪼개갖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여기 보면 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얘가 좀 적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는 물질마다 달라서 중간 딱 자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얘가 잃은 열의 양, 얘가 잃은 열의 양과 그 다음에 얘가 얻은 열의 양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온도랑은 조금 달라, 알겠지? 그래서 온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이 활발한 정도잖아, 맞지? 물체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도로 온도로 나타낸 거고, 자, 그때 열이 있어야지 활발해지겠죠. 근데, 자, 이 물질이 얘는 열을 잃었고, 얘는 얻었는데, 그 열의 양이 서로 어떻다? 같다. 나중에 뒤에 보면 Q는 CMT라고 해서, 자, 얼마나 잃었는지, 얼마나 얻었는지 계산하는 공식이 다음 단원에 나와. 그래서 온도 같다는 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열평형 상태 이용인데, 자, 우리 한약을 따뜻한 물에 넣으면 처음에 한약이 차가웠어. 그리고 따뜻한 물은 뜨거웠어. 근데 나중에 되면 얘들이 열평형에 도달해서 한약은 따뜻해지고 따뜻한 물은 좀 차가워지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합니다. 자,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물론 미미하게 차이가 있지만 아주 거대한 공간에서 쫓겨난 온도계가 딱 있으면 그 온도계가 외부의 열과 평형을 이룰 때까지 서로 열을 주고받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계가 온도를 측정하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생선, 얼음. 이렇게 되면 누가 열을 얻겠니? 자, 열을 얻는 아이는 자, 생선에서 얼음으로 열이 갑니다. 그러면 얼음은 열을 얻을 거고 생선은 열을 잃겠죠. 맞죠? 얘가 뜨겁고 얘가 차가우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온도가 같아져. 됐죠? 자, 그 다음에 냉장고 속 음식인데 냉장고의 공기 속에 자, 차가워진 공기인데 음식에서 냉장고 쪽으로 따뜻한 걸로 가겠죠. 맞죠? 그러면 열평형에 도달하겠지. 그러면 냉장고는 그러면 나중에 계속 더워지겠지. 그래서 바깥의 냉매를 통해서 뜨거워진 공기를 빼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이 오래 놔두면 온도가 같아진다.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열평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개념 쏙쏙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1번 솜과 스타일폼은 공기를 적게 포함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좋은 단열재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도의 이동, 전도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라 셋 다 막아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3번 주택의 이중창, 바닥의 카펫, 열을 줄일 수 있다. 빠져나가는 것을. 추운 겨울에 두꺼운 것 한 개보다 여러 개가 좋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자, 지금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난방기는 아래, 이거 얘 밑에가 A야? 자, 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한다?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므로 냉방기는 위쪽 B에 설치하면 됩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열이 이동한다?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것이니까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A는 점점 낮아지고 B는 점점 높아진다. 자, A 운동은 점점 둔해지겠죠? 낮아지니까. B 운동은 점점 활발해진다. 자, A가 잃은 열의 양은 B가 얻은 열의 양과 서로 같다. 자, 열의 이동 방향을 표시하시오 했을 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갑니다. 그래서 가에서 나. 자, 열평형에 도달한 구간은 어딘가요? 당연히 D겠죠. 됐죠?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자, 실험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잘 봤죠? 자, 지금 실험 결과는 살짝 다르기 때문에 실험 결과만 보고 나면 뜨거운 물의 온도가 60에서 40.5, 33, 30, 30이 되고 차가운 물의 온도는 10, 23, 28, 30, 30이니까 6분쯤에 열평형에 도달한 걸 볼 수가 있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60하고 10하고 중간 정도가 되면 35도인데 35도에서 열평형 이루는 거 아니라는 거 내가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면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높아져서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지는 뭐라고 얘기한다? 열평형. 자, 나중에 열평형이 뭔가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돼. 열평형이 뭐예요? 서술하시오 하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뜨거운 물체는 온도가 낮아지고 차가운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한다. 됐죠? 자, 열평형 상태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그림상이 6분이었습니다. 자,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뜨거운 물의 온도는 낮아지고 차가운 건
올라가겠죠. 자, X. 자, 그 다음에 열평행 온도는 접촉 전 차가운 물의 온도와 뜨거운 물의 온도의 중간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니디 고르시오. 그래도 좀 쉬운 학교는 이렇게 기니디 고르시오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자꾸 이런 걸 동그라미 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두 물질의 온도 차는 점점 줄어든다.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움직인다. 자, 열평형 상태가 될 때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은 둔해지고 차가운 물의 입자는 활발해진다. 맞겠죠? 자, 열이 이동하는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자, 물체 A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된다? 둔해진다. 점점 둔해집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문제를 한번 풀 건데, 자, 고체에서 열의 이동 정도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여기에 가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촛농으로 나무 막대를 고정을 시켜. 그러면 촛농이 녹으면 나무 막대가 떨어지겠죠. 맞죠? 그러면 열이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면서 1번, 2번, 3번 이 순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부터 열이 전달되면서 떨어진다. 자, 유제 1번. 자, 유제 1번 지금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죠?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금속 막대 내에 입자가 이동하여 얘는 이동하지 않고 열만 전달을 해준다. 됐죠? 자, 그리고 유형 2번. 빨리 못 푸는 사람들은 일시 정지해 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액체에서 열의 이동인데, 자, 지금 투명 필름으로 액체가 직접 이동하는 걸 막아놨어. 근데 투명 필름을 제거하면 따뜻한 액체가 올라가고, 그 다음 차가운 액체가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액체가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대류라고 표현을 해. 자, 옆에 있는 유제 2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았죠? 답이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죠? 차가운 물은 내려가고 따뜻한 물은 올라가고 열의 이동 방법. 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대류라고 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적인 단열 방법 찾기인데 물병에 4도씨의 물을 1리터씩 넣고 난 다음에 여러 단열재로 감싼 다음에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4도씨에서 온도가 잘 안 변하는 게 좋은 단열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자, 옆에 처음 온도가 60도인데 10분 후에 얘는 52도. 자, 8도가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몇 도가 변했다? 모래는 11도가 변했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톱밥은 몇 도가 변했죠? 1도가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폼은 4도가 변했죠. 그럼 단열이 잘 되는 순서는 얘가 1등. 자, 그 다음 얘가 2등. 자, 그리고 3등. 우리 예상을 깼다. 맞지? 공기가 4등일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 모래는 별로 효과가 없네. 그죠? 4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오늘 열에 대해서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이론 습득 문제로 확실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테스트 100점을 받길 바랍니다. 안녕, 수고했어. 바이바이.